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시설에는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가졌다고 모두 장애인시설에 맡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때문에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지만 대부분은 원래의 가족들과 일상을 꾸려나가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만 보육원에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장애인 시설에 가게 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가정이 무너지고 해치돼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설에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동의했거나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기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가족의 결정만으로 시설에 입소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시설에 보내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가족들이 오죽하면 시설에 보내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를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고생하고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 시설에 보내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고 앞으로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처음 장애인 시설이 생길 때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축건대 장애인 시설이 제일 처음 생길 때의 시대적 상황은 국민 모두가 가난하고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훨씬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온갖 고난에 노출되어 죽어가거나 인권 유린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어느 마음 착한 독재가가 자기를 희생하며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고 그렇게 한두 명씩 계속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시설의 형태가 갖춰졌을 것입니다. 즉 장애인 시설이든 보육원이든 처음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려웠고 심지어 국가마저 너무나 어려워서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독재가가 개인의 신분으로 시설을 만들어 보호하고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가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이 끝난 직후겠죠. 그렇게 당장이라도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받는 시대적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 시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달하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를 당연시 여기는 국가와 국민들도 이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장애를 가졌다고 장애를 가진 사람만 따로 모여서 보호한다는 것은 아주 원초적인 복지 개념입니다. 장애인도 사람이라 보호의 개념이 아닌 장애 당사자와 장애 가족이 가족의 형태를 깨지 않고 자력으로 살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해야 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시설에 보내는 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 중에 장애가 생겼다고 그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국민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단체는 장애인 시설이란 곳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규정하고 그곳에서 수용되는 사람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탈시설 운동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얘기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저의 실수담이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애인 식구들과 나들이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봉사 경력이 좀 오래되니 장애인 식구들과 소풍을 가거나 나들이나 문화행사를 갔다 온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처음 하신 분이나 활동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따라하거나 비감으로 삼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력이 많다고 마치 봉사의 달인처럼 신입 활동가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들이를 가게 되면 마치 경험이 많고 능숙하다는 듯이 다른 활동가들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같이 나들이 갈 장애인 식구들의 특성을 사전교육하곤 합니다. 홍길동, 자폐장애인. 홍길동님은 위장이 약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쓰며, 자폐장애인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하고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잘 보호해야 한다. 이몽룡, 시각장애인. 이몽룡님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걸을 때 빨리 걸으며 손을 잡아당기지 말아야 하며 팔뚝을 내어주어 방향을 잘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앞에 장애인물이 있을 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홍기숭, 뇌병변 장애인. 홍기숭님은 뇌성마비로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몸이 꼬여있어 휠체어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보 취급하거나 말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성춘향, 지적장애인. 성춘향님은 지적장애가 있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생떼를 쓸 수도 있으니 부드럽게 대화하며 기분을 잘 맞춰줘야 한다. 등등으로 장애인 식구들의 장애인 특성에 맞춰 활동가들한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활동가들한테 이렇게 미리 알려준 정보가 어때 보이나요? 나들이 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이런 지식을 알려주니 다른 봉사자들은 역시 하얀백님은 경험이 많아서 꼼꼼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또 저는 그런 칭찬을 받으니 자원봉사 오래 한 보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뿌듯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나서야 저의 오만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한다고 만나는 장애인분들은 불과 수십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뇌병변은 어떻고 지적장애인은 어떻고 발달장애인은 어떻다는 등 장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고, 각각의 장애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마치 모두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저와 활동가들은 장애인들이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나들이 간다는 개념보다는 마치 목동이 양떼를 데리고 갔다 온 것처럼 그분들을 단순히 관리 대상으로만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경력이 오래됐다는 자만심으로 남들에게 뽐내듯이 그분들을 대상자로만 취급했고 남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많이 부끄럽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이 꼰대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경력이 좋은 스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이해가 없는 경험은 폭전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래 했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는 경력과 경험에 상관없이 인간과 인간들이 만나는 관계 행동입니다. 그분들의 장애를 이해하려는 것보다 그분들도 사람이라는 기본 기조를 가지고 대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원봉사의 핵심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활동만으로 끝내고 남들에게 좋은 소리나 듣고, 봉사는 보람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무조건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활동하면서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깨우쳐 나가며 단순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활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